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화요일 아침 여전히 오마이TV는 한남동 관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현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아침 오전 6시부터 계속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정진석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입장을 대변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체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이 체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에 마지막 딜을 하기 위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특히 오늘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경호처의 와해. 지금 한 남성이 들어가다가 잠깐 미끄러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 관저 올라가는 길도 많이 미끄럽네요. 저 남성이 올라가다가 넘어질 뻔한 그 현장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관저도 길이 많이 미끄럽고, 또 오늘 자유로 쪽에서 많은 차들이 뒤엉키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44중 추돌 사고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그만큼 오늘 미끄러운 도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쪽에서는 특히 이 비서실장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정에 없던 얘기였고 6시 10분쯤에 나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이었는데요. 그 새벽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올지도 모른다. 오늘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새벽에 급박하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오지 마라, 체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만큼 좀 떨린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판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관저 현장 오늘 기상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현장이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저희 오마이TV는 계속해서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로 2, 3포 JC부터 파주 방향 결빙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게 44중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정체 중이라는 그런 정부의 메시지, 재난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착한 모습, 이 무장을 한 이 남성들이 4명 정도가 조를 짜가지고 걷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남성 3명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차량 통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화요일이 됐고 어제도 사실은 월요일 시작되면은 체포를 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도 했었는데 어제도 지나가고 오늘 또 화요일 오전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검토 가능하다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들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체포 상황 언제쯤 벌어질 수 있을지,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어제도 체포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체포가 없었어요. 어떻게 참 국민들께서 지금 피가 마를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시간 끌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에는 그 체포를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 다양하게 그동안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회유 전략도 쓰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차장 김성훈 차장하고 이강훈 본부장에 대해서 네. 그 강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김건희 라인 그 두 명에 대해서 3차 소환을 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이미 했을 수도 있다. 저기 어제 12시를 넘어서 김성훈은 했고 이미 했고 예. 이광우는 했을 수 있다. 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발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전을 개시할 것 같고 이미 뭐 그 서울광역수사대에서는 그 2차 집행에 대해서 동원령도 내리고 뭐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준비는 끝나고 이제 뭐 이번 주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원래 오늘 2시 썰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2시 썰이 있었어요. 예, 2시 썰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늦게나 또는 내일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반증하는 것이 갑자기 저기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나와서 뭐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6시 10분에.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보를 캐치한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임박했다. 더 이상 못 버틴다라는 게 이제 뭐 공수처발 뭐 이런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경찰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호처 내부의 동료가 더 이상 이렇게 갔다가는 붕괴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작동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진짜로 좀 그 아이러니한 것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체포영장 자체가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3차례나 불응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법원에서 공수처가 낸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발부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연장이 됐고. 지금 뭔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 피의자인데. 그 공수처에서 정당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하고 집행하는 것이 그게 합법적인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국격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쪽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대. 아 그거 뭐 최상목 대행이 어제도 와가지고 그것도 그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물리적 충돌이 없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아 당연히 화가 나죠. 본인이 지금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경호처한테 체포영장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라.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면서 무슨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를 합니까? 그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본인인데. 그 최상목 대행의 한마디면은 경호처의 이런 대응이나 이런 저항 이게 다 무력화될 수가 있고 그럼 유혈 사태 자체 얘기가 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뭐 담화라든지 또는 어제 이제 3차례 소환 불응하고 체포영장 또 추가로 치고 또 뭐 이렇게 대기령 그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막 일부러 막 그 무장한 뭐 맞아요. 저희 오마이 TV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소총 뭐 이렇게 가방에 넣고 그거 메고 다니는 거 일부러 노출시키고 했잖아요. 그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윤석열 심리 상태가 지금 불안할 것이다. 불안하죠. 그래서 표출되는 거다. 니네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국민 겁박을. 대국민 겁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윤석열이 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말 사이에는 총 얘기를 하다가 기간단 총 얘기도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간부들이 반발하니까 그럼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거의 뭐 미치광이 수준이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저 다 자초해놓고 내란 수계 우두머리가 아니 오히려 지금 애꿎은 공무원들 다 지금 범법자 만들게 생겼는데 이게 할 짓입니까? 아니 칼 들고 한 달에서 그거 갖고 뭐 막아질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걸 유혈 사태를 누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어떻게 일말에 지금 공적 마인드라든지 국민들이나 그런 거 국민이나 또는 공직자에 대한 일만큼의 애정이라도 있으면 저렇게 하지 못하죠. 총 얘기가 나오고 칼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제가 12월 3일에 저희가 현장 방송 중계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전화해서 지시했다는 총 쏘고 뭐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 그때랑 똑같은 일을 또 진짜 실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던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내란 사태
다시 더 심한 내란 사태를 계속해서 획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목적 원리에서는 그 자기 아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지금 저 태도잖아요. 네. 저런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인 때문에 그 내란죄와 관련돼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됐던 사람들 8명인가 다 기소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에 넘어갔어요. 본인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그나마 좀 국민들한테 좀 동정심이라도 좀 얻을 건데 네. 이거는 지금 그 예를 들어 그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장관이고 뭐 저 수방사령관이고 특전사령이고 다 투스타고 다 쓰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공무원들이에요. 가족들 저기 건수애들 가족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직장을 다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시켜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이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뭐 창피 뭐 이 아랫사람 뭐 부하들이 다치건 말건 그건 상관없이 나만 안 잡혀가면 된다. 수기치심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나 봐요. 그런 마인드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호처 상황을 좀 보면은 어제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그런 병력들이 직원들이 계속 보였던 것이고 그 병력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대리인단의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우리가 이걸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무슨 주객이 전도됐어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폭도들이 경찰을 가장해서 군사 기밀 시설을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경찰이 아닌 사람이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폭도들이 경찰을 가장해서 저길 들어오는데 아니 저기 CCTV 있고 저기 다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는 주장입니까? 이제 거의 뭐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장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 얘기가 또 이제 뭐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겠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논리가 전혀 이제 궁색하고 이제 받아들일 그런 논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그 궁지에 몰려서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최후의 발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발악 그 단계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뭐 2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오찬을 뭐 함께하면서 이게 만나가지고 계속 지시한 게 총 얘기, 뭐 칼 얘기 이런 계속해서 저항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수뇌부를 방패 삼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 그 의도가 계속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종결을 하는 것은 빨리 체포해서 이 국면을 여러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즉각적인 체포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은 김성훈 차장이 의전 차량으로 김건희 여사 생일 뭐 이벤트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지난해 9월 초에 김건희 생일을 맞아 한남동 관저로 고급 의전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 이걸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김건희가 트렁크를 여니까 풍선과 현수막이 공중에서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직자들 중에서도 좀 고위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더 좀 우리가 좀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좀 준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공적인 그런 자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공적인 권한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지. 그렇죠. 아니 무슨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윤석열, 김건희 무슨 따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위직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단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김건희 라인이 문제예요. 김건희 라인. 그 라인이 지금 남아서 박종준 전 처장은 조사받고 핸드폰도 제출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김건희 라인이 아니라며요. 참. 김건희 라인이 아닌 게 확실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속보가 좀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만났다라는 거 이건 또 뭔가 내부에서 그 새 주체, 체포 주체 아니면 막겠다는 그 주체가 만났는데 이거 좀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조사와 관련된 협의를 할 거면 변호사들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경호처는 뭐 그 체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차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뭐 논의한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이러면 이 회동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결과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러면 체포당해서 나와라. 경호처 막지 마라. 그렇죠. 총 쏘지 마라. 칼 휘두르지 마라. 이 정도 합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조사한다. 아니면은 그냥 데리고 나와서 조사하는 정도로 끝난다. 출석한다.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지금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포송줄 채우고 수갑 채우고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들어가서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너희는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경우 그런 거를 해라라는 요구들을 경찰과 공수처는 했을 것 같고 경호처는 이제 그러고 관련해서 자기네들 입장들도 얘기하는 이런 걸 조율하는 것 같고요. 제 이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장소라든지 방문 조사 이런 것들은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해야 될 역할이어서 아마도 그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통제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곧바로 우리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통제하는 식의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 이렇게 되면은 다 잡혀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진짜 연금도 깎이고 연금도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 고질하고 차벽 치우고 이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막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후 통첩하고 있다. 그런 최후 통첩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연금이라든지 뭐 또 재임용이라든지 뭐 재취업 이런 것도 다 제한되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 뭐 죄도 죄지만은 자신의 이제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뭐 경호처 직원 아내가 그 편지 윤석열 한테 쓴 편지까지도 공개됐잖아요. 뒤에 숨지 책임져라. 그 중에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숨으십니까? 얘기가 전 확 와닿더라고요. 윤석열 겨냥해서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이 경호처 직원 아내의 손편지 좀 절절하게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도 지금 녹록지 않다라고 경호처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3자 협의, 3자 회동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랑 경찰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호처가 그동안에는 그런 거에서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응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결국은 너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제도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경호처에다가. 그렇죠. 너희가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요것도 고지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도 질 수 있다. 이것도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다 명시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동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겠네요. 지금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쪽이에요. 윤석열 쪽만 그러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영장 발부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의 신청 기각 당했잖아요. 영장에 대해서. 그죠? 확실히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양쪽 쌍방이 항상 뭐가 있으면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다가 그거는 주장하면 될 문제이지 네. 국민들한테 주장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불법 체포영장이 아니라는 건 명백해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저지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니네는 질 것이다라고 네. 명백하게 지금 저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어제 만약에 2차 체포영장이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싱겁게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래요. 그냥 서 있을 것 같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고 이제 끌려 나오는 상황까지. 거기다가 차장과 그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나오면 그 사람도 바로 체포할 텐데 현장에 못 나오겠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호하면 그건 경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만 경호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저 주체적인 네. 주력적인 사람들이 다 체포된 상황이라고 하면 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경호처가 이제 완전히 좀 몰린 상황에서 회동까지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의원님이 좀 우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정신 바짝 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이 영장 집행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거다. 그래요. 자, 2차 체포 앞두고 3자 회동,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또 하나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시간 끌기요. 우리 뭐 정진석부터 해가지고 이 나오는 그 기류 어제부터 좀 그러니까 윤석열 쪽 6번인가 입장을 내더라고요. 어제 하루 동안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담화 발표하고 저렇게 회동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또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견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끝까지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잡혀가지 않기 위한 최후의 그냥 수단을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실제로 그동안 시간 얼마나 많이 끌었습니까? 12월 3일인데 지금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내란 사태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헌재도 또 기피 신청했잖아요. 하루 전날. 그게 기피 신청이 있잖아요. 그 제한이 있어요. 2명 이상 못 하고 1명만 할 수 있는데 변론이 시작되면 못 하거든요. 오늘이 1차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거예요. 어제. 그제도 아니고 어제. 시간 끌기네 진짜. 그러니까 딱 그런 이 다방면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론들 자꾸 돌려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의 내란 뭐 이런 거 이제 획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2의 내란은 획책하는 모습이다. 시간 끌기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정말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란성 질병까지 앓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은 SNS에 미국 LA 산불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 지원에 당부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저렇게 하면 미국이 좋아할까요? 지금 아니 그 내란 수계 피의자 우두머리 피의자가 자기네들 걱정한다고 정부한테 뭐 지원을 당부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저렇게 어떻게 아니 저는 멘탈 갑을 넘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정신감정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렬 산성에 쌓여서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꽉 갇혀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지난번에도 SNS 메시지 내고 이랬을 때 뭐 참사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그리고 또 이번에 LA 산불 피해에 대해서 정부 지원 당부하는 얘기 나오고 또 자신이 직접 메시지 내가지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사실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내고 이제 메시지 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 망신에 막 국격 떨어뜨리고 나라 망신 막 시키고 막 국제적 망신까지 이제 막 다 시키고 있는 거죠. 참 빨리 잡아 넣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3자 회동으로 또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는 계속 뭐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꼭 체포영장 집행한다.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이걸 유효기간 지나게 준다.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체포를 할 의지는 강하고 체포가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뭐 1,500명 정도의 이 경찰들, 그러니까 뭐 체포조, 수색조 뭐 한 팀, 그 다음에 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해서 들어간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시간도 줬고요. 할 만큼 저기 했습니다. 공수처나 경찰도 이제는 뭐 오히려 지금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국면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들어왔다. 아주 언제까지 국민들 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저렇게 노숙하게 만들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계속 국민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계속 분열되고 있잖아요. 갈등 생기고 왜 그런 걸 자꾸 저 조장을 하게끔 이렇게 끕니까? 자,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최상목 대행 어제 뭐 이재명 대표 제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뭐 최상목 평론가인 줄 알았어요. 지금 뭐 하는 얘긴지.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유혈 사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정부를 통괄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예. 아니 물리적 충돌을 막을 뭐 권한이 있냐고요. 이재명 대표랑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뭐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명확하게 법률적인 해석이 이미 내려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기계적인 중립이 지금 지킬 때입니까? 자, 본인이? 네. 아니 명확하게 그러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라는 거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 그거는. 확실히 옳고 그름을 보면서 또 유혈 사태가 걱정된다고 하면 유혈 사태가 안 나게 지시를 내리면서 그게 권한대행의 역할이고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뭐 페이스북 뭐 사진도 바꾸고 막 그러면서 권한대행이라고 경력도 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역할을 해야죠. 나중에 이제 다 조사받을 거거든요. 본인도 내랑 관련돼서 그때 이제 본인이 궁색한 처지에 몰리면 지금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법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러면은 16일 정도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걸로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 정도 이제 우리가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독소조항 없애서 뭐 제3자 특검 이렇게 하면은 받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우리가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어제 뭐 의총을 열어서 했는데 결론도 못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저희가 어제 긴급의총 열어서 한 얘기가 우리 수석이 하는 얘기가 니네 아니라도 내라 그러면. 근데 어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이제 의총을 열어서 논의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해당 측 의지가 없으니까 결론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시간 끌기죠. 당연히 시간 끌기인데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죠? 제3자 특검 그 비토권도 다 없앴잖아요. 대법원장 추천한 2인에 대해서 그냥 최상목이 누군가 임명은 끝이에요. 그거를 그죠? 그리고 그 뭐 관련된 것들도 이제 그 외환 관련 혐의 요거 넣었다고 또 이거 갖고 트집 잡죠 지금. 아니 저는 근데 외환 관련 혐의 이제 넣었다고 트집 잡으면서 한 얘기가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환죄, 외환 유치죄 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끌어오려고 했다 이 얘기인데 이거 왜 김정은 좋아할만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 막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저희가 정확하게 어제 이제 긴급의총 통해서 정확히 그 법문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들어갔고 정확히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억지고 거짓이냐면요. 그 특검법에는 외환 유치죄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 외환 관련 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외환 관련. 그래서 그 이제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북한이 외국이냐 이거예요. 그럼 북한을 국가를 인정하는 거냐 또 이렇게 때 생태를 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북한과 소통했냐 뭐 이렇게 생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는 외환 유치죄라는 표현이 없고요. 외환 관련 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뭐 오물 풍선 원점 타격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서 도발을 유도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뭡니까 그 드론 보낸 것도 무인기 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이게
그 외환 유치죄에 해당되는지 네. 또는 해당이 안 되면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국가보안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을 통해서 조사해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네. 외환 유치죄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검이라는 게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네. 이런 거잖아요. 특검법이.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특검법의 취지인 거지. 네. 국회에서 이 죄를 졌어 특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특검이 조사를 하는 거고. 네. 거기 혐의가 있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보고 그걸 기소하면 되는 네. 것이고. 그러면서 그 범위도 그러니까 네. 뭐 다축소해서 뭐 6시간 동안의 것만 가지고 특검하자고 이런 이건 또 신박한 또 생각은 또 누가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6시간 동안 건 다 네. 알고 있잖아요. 생중계로 봤습니다. 참. 네. 그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 병력 배치나 이런 무기 준비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될 게 이제 산더미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원하는 걸 다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수사관이. 그것도 다 줄여줬죠. 50명 줄였죠. 그리고 네. 기간도 30일 단축했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없고 어제 법무부 차관조차도 이제 그런 뭐 서로 이견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엄한 거 갖고 막 되지도 않는 거 주장하면서 막 어거지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이 나오곤 있지만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 또 최상목 대행이 키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뭐 통과될 게 뻔하고 네.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요. 네. 이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만 행사 안 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야가 합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원적인 요소 뭐 그런 얘기까지 막 했잖아요. 그 주장도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그거 다 풀렸어요 이제. 법무부 차관이 공중에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부담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절차라든지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은 다 해소된 상태에서 네. 범위 정도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럼 그 범위와 관련된 것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할 이유가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를 바로 공포해 주면 돼요. 바로.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없어요. 예. 만약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아니 사실 최상목 대행도 지금 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아닙니까? 대상이죠. 윤석열한테 A4 용지를 맨 처음에 쪽지 받았다고 했는데 A4 용지랑 쪽지랑 또 다르잖아요. 아이고 그 안에 지금 하나하나 더 자꾸 하나씩 더 하고 있잖아요. F4A 긴급 여러 거 한 것들, 예, 뭐 유동성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거 전부 다 그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를 전제해가지고 비상 입법 기구 그렇죠.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예산 준비하라고. 그게 얼마나 큰 저겁니까? 그거를 뭐 자기는 안 봤다고 하는 그걸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받은 데면 안 더 웃긴 거는 이제 그 10시 30분 경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시간 뒤에 F4 비상 긴급회의 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시 30분쯤에 이제 1시간 정도 회의했다라고 하는데 네. 보도자를 뿌렸는 데는 보도자료의 그 시간에는 그 23시 40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그 본문에 써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미 그 보도자를 다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 보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실수한 거래요. 이거 시간을 잘못 적었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참. 그죠? 자, 이것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의 내란 혐의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이걸 또 알고 있었냐, 또 어떤 준비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예요. 최상목 대행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것 또 이 거부권 행사한다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돌아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2표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통과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2표지만 1표가 또 기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표 정도라고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 이탈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그 우리가 그 계엄 해제할 때 들어왔던 18명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거에 대해 더 이상의 변명을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네.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고 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할 말이 그래요.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오마이TV가 한남동 관저 현장. 자, 여기 이제 입구입니다. 공관촌 들어가는 입구인데 한 남성이 지금 신호기 주변에서 뭘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뭔가 뭐 조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차량 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싣고 아마 저건 이제 쓰레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을까 좀 이게 좀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기 타고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일지 아니면 안에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을지 이건 뭐 저희가 검문 검색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이렇게 오늘도 뭔가 차량 이동이 좀 빈번해 보인다. 영장 집행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관저 주변도 좀 발빠르게 또 많은 차량,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오마이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TV 현장 여러분들 함께 지켜주고 계신데요. 아직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 해초님께서 공수처, 경찰 이것들 지금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지금 삼자해동 이런 모습 또 오늘 아직까지 영장 집행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들어간다. 이런 목소리 관측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저 현장 보고 계신데 자, 이렇게 뭐 차벽으로 계속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차벽을 통해서 막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류사명 전 총경을 제가 모셔서 말씀 들어봤거든요. 차 끌어내고 이런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끌어내고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경찰들이 그 안전 관련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집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그 옆에서 평화적으로 그 관리하는 그런 능력들은 대단하고 또 저런 거 관련된 것들은 우리 그 경찰들이 아주 많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건 뭐 일도 아닐 겁니다. 저거. 일도 아닐 거다. 마음 먹으면 지금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형사들 병력들 보면은 1,000명 이상 아니겠습니까? 뭐 수사단, 특수단 인원 다 포함하고 공수처 인원 포함하면은 저는 1,100몇 명, 1,500명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투입되는 인력만. 저쪽은 한 200명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에서. 그 중에서 한 190명은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저는 그게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경찰도 보니까 뭐 2박 3일까지 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수, 목, 금 뭐 이렇게 2박 3일 아니면 화, 수, 목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기저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한 10명 정도가 되게 강경파가 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그 10명 정도만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박따박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 지휘부 체포 그것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휘부가 무너지면은 경호처 같은 경우도 확 다 직원들이 무너지고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1차 집행 때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중에 경호처에서 이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경호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저기에 지금 그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그 가족들하고. 맞아요. 정말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존감.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간부들은 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입장이 뭐냐 이걸 또 물어봐 달라라고 해서 김성훈 차장이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서 지금 부급을 끓고 있는 겁니다. 뭐 내부망에서도 그 체포영장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글도 올라왔었고 그걸 또 김성훈이가 삭제시켰는데 다시 항의해서 다시 또 복구시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잘 통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렇네요. 자, 이제 체포 정말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헌재가 첫 이제 기일을 잡은 날입니다. 변론이 열리게 되는데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는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말 바꾼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게요.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포될까봐 안 나오는 게 속내이면서 저렇게 이제 또 본인의 신변 안정 때문에 또 못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누가 본인을 신변을 위협합니까? 아유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 경호처 직원들이 쭉 경호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경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경호처의 임무입니다. 예. 그 임무고 영장 집행을 막는 건 경호처의 임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데가 구치소 아닙니까? 거기 뭐 누가 거기를 들어가서 뭘 합니까? 위협을 합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안전한 장소로 모신다. 거기에 그 길에 또 경호처가 함께 동행하면서 안전한 호송 작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체포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난 체포하지 않는다라고 확답을 해라. 이렇게 지금 또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헌재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오면은 한 번 안 나오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는 벌석 재판으로 그냥 진행이 된다. 계속 되잖아요. 박근혜 때 봤었죠 우리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헌재 시간은 계속해서 정말 빠르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이 답변서를 보니까 헌재 이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한덕수 총리도 글쎄요 대통령이 의무가 아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에 언제까지 임명하라라는 얘기가 없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냥 해주는 사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헌재도 화가 난 것 같아. 너무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하고 시간 끌게 하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빨리 이런 것들은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떤 것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헌정 중단 상태를 빨리 종결시켜주는 게 헌재의 졸린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소명감을 갖고 있는 게 헌법재판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시간 끌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원래 그 저기 답변서를 30일 이내 내기로 했는데 7일 안에 내라고 그렇게 줄여가지고 지난 9일날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빨리 내. 빨리 내. 우리가 빨리 바로 결정해 줄게 이거잖아요. 아니 명확하게 우리 헌법 111조에 사망에 적혀 있거든요. 국회에서 임명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 법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임명되는 거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죠. 그죠? 왜 굳이 어차피 그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 임명한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인데 국회나 대법원장은 상권분리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나 대법원장 임명하면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의제되는 그러니까 임명장 안 주면 의제되게끔 이렇게 그냥 딱 사실 그게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법률을 아주 규정해 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렇게 우겨대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헌법을 만들 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법률과 헌법도 그냥 꼼꼼하게 정말 딴 얘기 못하게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헌재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명백하다. 보니까 또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계속 우겨서 그거 먼저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2월 5일인가를 뒤로 변론길 2차 변론길 그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면 5차례 정도의 심리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후로 넘긴 것도 그것도 뭐 그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것도 151석 그 가반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서 권한쟁의 신청한 건데 그것도 바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거잖아요. 의결정도수가 뭔지는 국회의장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입법조사처에서도 다 그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뭐.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끌려고 하지만 지금 거기 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또 속보를 보면은 공수처 경찰이 윤석열 영장 집행 계획을 뭐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대1이죠? 2대1가 뭐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내일 뭐 체포 집행 계획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거 아닙니까? 2대1이 보수적인 이제 언론인데
그러길 바라는 차원에서 쓴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무슨 내일 집행되는 게 유출되긴 뭐 다 뭐 국민들이 지금 그런 다 짐작을 하고 있는 그 거죠. 정도의 예상도 못 합니까? 김성훈 차장 특히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광우 뭐 본부장관 체포영장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들어간다. 그 시점이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뉴스는 좀 글쎄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이걸 뭐 여기에 혼선을 주기 위한 우리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보도로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의 의도에 네. 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간 끌게. 그렇죠. 뭐 또 15일이 안 된다면 또 늦추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럼 또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수사 받는 거 갖고 언제 받을 거며 뭐 하면서 또 시간 또 엄청 끌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는 또 이 집중된 상황을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뭐랄까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네. 사실은 윤석열은 그 헌재에서 헌법재판은 지금 따박따박 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면되면 끝나요. 네. 그 내란죄로 처벌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그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버텨봤자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죠. 기소당해서 재판 받아갖고 유죄 판결 날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 거예요. 국민의힘도 알 거고 다 알 건데 지금 저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선을 계속 염두에 두면 시간 끌게 하는 거거든요. 대선이잖아요. 한 측에서는 계속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자기네 지지 저 보수 구구 보수부터 해서 보수층 결집시키고 있는 거고 한편은 계속 이재명 대표 때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시간 벌면서 그 국면을 갖다가 그 저렇게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면 당연히 심판받아서 정권이 교체되는 게 국민적인 대한 도리이고 순리일 것인데 그걸 또 역행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거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에 계속 그렇게 동조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까 우리 박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본인도 내란 혐의자예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본인은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속고 있어요. 그게 또 속고 있고 참 이 여론조사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또 격차가 줄어들었다. 아니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다. 청년층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음에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거기에는 이제 선관위 등록도 안 된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고도 갤럽이라는 리얼미터의 추세를 보면 그게 지금 분명히 그 팩토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그 응답률이 보통 10% 정도 나오는데 16점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은 대선 당시 그때 지난 대선 때 그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응답률이. 그 정도로 보수층이 결집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제 첫 번째의 그 지침이 02번이나 070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라가 제일 첫 번째의 그 지침이라고 할 정도로 막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저쪽에서 지금 4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본인들을 결속시키면서 중도층이나 이쪽 그 진보층의 관심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20몇 프로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이 부정선거는 사실은 선관위가 답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국회 본회의 때 의장이 물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그 사무총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 사람이 절대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싶은 거지 일단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이야. 계엄이 정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폭주를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이런 주장들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이제 극우 보수 유튜버들 통해서 막 퍼날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믿는 거고. 세 번째는 탄핵이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다 이거예요. 사기 탄핵이다. 예, 사기 탄핵이다 이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뭐 그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그것도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다 받은 영장은 불법이다. 이 네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고 진짜 선동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신의 한수하고 어디죠 또 한 명 우리가 이제 그 구구 유튜버들 가짜 뉴스 우리가 이제 민주 팥주스 만들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고발할 것들은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윤석열과 관련된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의 댓글을 장악해 가지고 막 10,000개 이상씩 막 댓글을 댓글 그 저기 추천수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추 추천수 그것도 조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쪽이 결집해서 한 그 결과치로 지금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저거예요. 체포가 계속 안 되고 계속 시간이 끌리고 있으니까 중도나 진보층이 지치는 거예요. 짜증납니다. 지치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기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설문 이렇게 제가 보니까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듣다 보면 확 끊어버리게 만드는 항목을 넣어놨더라고.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번 정당 지지율 다음에 3, 4, 5번에서 체포영장 불법 논란하고 공수처의 강제 연행, 부정선거 의혹을 연속으로 물어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끊고 싶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 같은 경우 이제 화딱지 나니까 전화 끊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일단 나가면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남고 또 보수층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게 ARS라든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을 물었잖아요. 지역이랑. 그럼 거짓으로 답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50대인데 20대라고 하고 응답해도 20대로 잡히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잡히는 건데 그 여론조사 3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개 적고 들어가 그리고 물어봐. 그렇네요. 이 조건을 달고 있네요.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사실상 물어보는. 아니, 검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증해보자. 저희 평택에 있는 우리 저 지역구 시민들 중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분이 계신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냥 그거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되잖아요. 이미 검증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 지금 부식차로 보이는 차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겁니까? 거의 뭐 저런 차도 좀 보이고 있는 관저 현장 오마이 TV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참 속보가 오늘 쏟아지고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에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 요청을 했다.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지 않습니까? 최후의 통첩. 저게 맞을 거예요. 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 요청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그럼 들어가는 거죠. 당장 오늘 오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제 거기 김성훈, 이강우 또 차장, 본부장들부터 체포하겠죠. 체포하고 그렇게 나올 것이다. 아니 우리 저기 윤석열이 그 방법 알려줬잖아요. 4명이 들어가서 4.1조. 국회의원 1명씩 들고 나오라고. 들고 나오라고 했죠. 근데 어제 류사명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4명도 필요 없대요. 3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양쪽에 이제 팔짱을 끼고 들고 그 뒤에서 허리띠. 허리. 딱 들고 나온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다. 이제 정말 초읽기다. 영장집행 초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지금 관저 상황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관저를 바로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 약간 날씨가 약간 안개 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여성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 관저 안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또 이게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예. 관련해 갖고 이제 녹취나 뭐 이런 것도 계속 기사나잖아요. 보니까 완전히 그냥 대놓고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했더만요. 공천 게임. 뭐 이번에 국민의힘 120석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얘기도 하고. 물어보고 그냥 상시적으로 논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 어차피 다 끝난다라고 해서 계엄 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썰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보이고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잔디밭에 있는 저 강아지 토리로 추측이 되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 여성의 모습을 또 저희가 포착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상황입니다. 저거는 어제 상황이고요. 저 토리 뭐 옷 맞춰서 갖다 입히고 한 게 저 김성훈 차장이란 거 아닙니까? 그거? 맞아. 애들 뭐 그 김건희 경호처 마크 넣어서 김건희 생일날 장기자랑 시키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지금? 그렇게 해서 권력을 지금 계속 영위하는 게 아니냐. 경호처 차장 자리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론조사 얘기 뭐 잠깐만 짚고 가면은 제가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 1위더라고요. 대선 주자. 뭐 그걸로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집해서 이걸 응답하고 있는지. 근데 정광훈 목사 등 이제 그 극우 보수들인데 정광훈 목사 저쪽은 자유통일당 아닌가요? 당이 다르죠. 근데 국민의힘 왜 자유통일당 가서 저러고 있죠?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윤석열 의원 가서 뭐 90도 인사하고 뭐 김민전 의원 등등 가서 자유통일당이나 좀 있으면 합당 발표할 것 같아요. 합당. 네. 그래요. 김문수 장관이 대선 주자 1위로 나오고 있는 게 여론조사 이게 현실이고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아서 열심히 대답하고 계신가요? 아마 제 모르긴 몰라도 댓글로 아마 아니요 여론조사 전화 안 받습니다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현혹을 시켜서 뭔가 또 결집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고 있는 그런 조직적인 답변 뭐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그 진보 쪽에서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진단은 좀 했지만 저쪽의 의도는요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다 기소되고 처벌될 거라는 파면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쪽 진영은 그 이후에 대선을 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론조사는 이제 꼭지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회복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체포가 되면 급속도로 또 그 저쪽에는 안전이 이제 또 붕괴될 거거든요. 체포되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기대들은 이제 허망하게 무너질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인데 또 이제 우리가 내란 특검법 이번에 또 통과시키고 국정조사 이제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다시 그게 결집되는 효과들이 다시 이제 반전될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이런 것 저쪽한테 뭉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여론조사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응해주는 게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이렇게 체포가 되면요 여론이 확실히 또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대통령 경호처에서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경찰,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을 진행을 했고 회동은 현재 종료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됐고 지금 경찰과 이 공수처, 이 공조본의 입장은 뭐냐면 공수처에다가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이고요. 이제 들어가니까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은 진짜 다 체포되고 연행된다. 진짜 총 쏘고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특공대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지금 뭐 이 국수본에서는 우리 준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총 얘기 나오고 무장해서 칼 휘두르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은 우리는 설마 총 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국민의힘인데 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본인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당협위원장도 원내당협 가서 막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분들 정말
저기 가가지고 아마 그 체포하는 거를 제지하고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저기 가서 저런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윤석열이 살아날 거라고 가서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구 보수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야지 나를 다음에 나를 찍어줄 거야, 공천해줄 거야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에.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제 골수 지지층들이 여기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가서 얼굴 비추자. 그렇죠. 도장 찍으러 가는 건데 결국은 자기의 저 의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서 이렇게 막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은. 그러니까 이 오동훈 공수처장도 국회 나와가지고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저기 그 공수처장은 체포하겠다고 했으니까 현행범도 맞는 거고. 그렇죠. 한번 그 권성동 원내 대표하고 저기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 가셔갖고 막느냐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은 또 개인적으로 간 거라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들도 다 왔더라고요. 비서실장하고 비대위원도 갔잖아요. 비대위원 이미자 비대위원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민들께서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그야말로 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저기 갔었어? 막 깜놀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은 이 현장에 막 하얀 패딩까지 입고 가서 확 눈에 들어오던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백골단 발언했던 김민전이 또 갈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백골단의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까지 오셔가지고 강경대 열사 유가족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던데. 김행희 전 의원은 저기 왜 가 있어? 갔더라고요. 김행 전 후보자 가고. 이게 백골단 이 반공 청년단까지 등장한 상황, 그걸 또 국회에 기자회견까지 시켜주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말 퇴행하고 있다. 저 백골단은 정말 쇼킹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저게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명도 모르고 했다. 아니 80년대 학번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치외교학 전공하신 분 아닙니까 저분? 모를 리가 없죠.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 기자회견 안 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한 걸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야 6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명안은 제출했죠. 네, 제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제출했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다가 평화적인 영장집행 협조 요청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은 경찰, 공수처, 경호처는 만났고 이 세 주체가 만나서 회동했고 그 결과 경호처의 평화적 영장 집행 요청을 한 거다. 근데 경호처는 만난 것까지는 좀 전에 기사가 난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답을 해야겠죠. 답을 해야 하고 이 답을 또 한다면서 시간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데 또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시간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너 언제까지 답 안 주면 들어간다 이렇게. 채월 통첩을 정말로 했을 것이다. 저기 타박타박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경호처 직원들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이네. 네, 경호처 직원들 출퇴근하는 인원도 있고 휴가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참 경호처가 단일 대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당성이 없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보면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항명일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면 이거 무죄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딱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통진당 그때 사태에 있어서 그 막았던 통진당 사람들은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죄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사례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제대로 판단을 하고. 유혈 사태까지 가지는 않고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국회에서도 이 법안 처리나
내란 특검 추진하는 이 상황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예, 시간이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